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기능의학 교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2021년으로 바뀐 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처음 하는 방송이어서 주제를 2021년 새해 건강관리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해 건강관리법인데 조금 특이한 방식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새해건강관리법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염려됐던 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지키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거를 여기서 정해가지고 이거를 꼭 지키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능학 교실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면 또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러시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파심에 첫 번째로 잡은 거는 목표치에서 10% 덜어내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건강 관리에서도 이번 올해에 뭔가 정해 놓으신 게 있다면 그 정해 놓으신 목표치에서 일단 10%를 낮춰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목표한 거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하겠다. 혹은 20%도 괜찮습니다.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닥터 유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태우 교수님이시고 저희 이제 예전에 제가 나온 서울대학교 병원 이제 가정학과 과장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좀 색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계시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나는 이제 환자를 고친다기보다 코치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세요. 이제 다 본인이 단독으로 하시는데 아마 한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의사 중에서 이제 거의 유튜브 중에서 이제 구독자 1위셨고 지금 뭐 30만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코치를 하는 방식으로 환자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부분이에요. 얘기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뭔가를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10%, 20%덜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욘디 영양 커뮤니티에서 비욘디에서 이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들이 맨날 올라와요. 제가 하루 식단에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난 링크, 막 논문 같은 것도 막 보내주시고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막 뭐라고 써있냐면 뭐 이게 뭐 제가 하루에 뭐 제가 먹는 영양제 칼슘이 600mg, 막 마그네슘이 300mg인데 여기에 그렇다면은 뭐 마그네슘을 뭐 몇백 ml를 더 먹어야 되나요? 뭐 막 이런 엄청나게 막 그 논문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끝에 뭐냐면 빈번한 두통이 있어서 마그네슘 결핍 증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쓸 정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도 두통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든 거를 내가 섭취하는 모든 뭐 영양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막 이제는 막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운동을 막 하겠다. 새해 결심 1위, 막 이런 걸로, 막 운동하다, 막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거 하고, 계획이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새해 계획을 뭐 세워놓고서는 이제 뭐 한 3일만, 작심 3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환자분들 또 특히 이렇게 펑셔널 디지즈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계획을 또 엄청 잘 지키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지키세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방송했을 때 제 지난번 방송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항산화 이런 효과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너무 힘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 날이 추워졌는데 노인분들이 막 새벽에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보면 막 어두컴컴한데 나오셔가지고 날씨도 안 좋은데 막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경우에 이제 추운 날 이럴 때 노인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 쐬고 막 그런 데서 운동하시다 보면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것들도 많이 유발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 지켜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첫 번째로 1번으로 이렇게 뭐 완벽하게 뭐를 하려고 하시지 마라. 그냥 목표한 거에서 한 10%, 20% 빼고 수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많은 이런 펑셔널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1월 1일, 올해 2021년에 뭐 일주일에 뭐 3번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세요. 뭐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뭐 눈도 많이 오고 날도 많이 추웠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추워서 환자분들이 안 오시겠다 했는데도 이제 뭐 저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스케줄에 있는 환자분들, 뭐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데도 비가 와도 눈이 왔는데도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러는데 본인과의 약속, 본인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이 영양제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저도 원래는 조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많이 캄다운 시키려고 해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유연하게 생각하자. 이게 저는 제 스스로도 약간 제가 컨트롤 프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 프릭이라는 단어가 이제 내가 다 이거를 통제를 하고 모든 이 것들이 다 내 통제하에 들어와야지 이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가 약간 컨트롤 프릭이니까 나는 사업은 못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히려 컨트롤 프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못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지 이게 뭔가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통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리고 또 본인들이 2021년도에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셔도 거기서 그게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10%, 20% 덜 해도 되고 또 더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의사들이 당연히 금연, 금주, 저희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란 걸 얘기할 때 금연, 금주, 뭐 규칙적인 운동 하세요, 뭐 적정 체중 유지하세요,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제는 잘 안 말하죠.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뭐 금연, 금주 하세요, 뭐 규칙적인 운동하세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고 있기도 해요. 아직도. 이거 뭐 제가 이 사진이 막 수업, 서울대 수석 1982년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걸로 커버를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뭐 비욘디나 이런 거에 댓글 달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술을 많이 먹는데 밀크시스를 먹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술을 줄이셔야지 술을 많이 먹는 거를 밀크시스를 먹는다고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필요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펑셔널 디지즈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피로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수면이 질도 안 좋고 양도 적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피로 환자라기보다는 수면 장애 환자죠. 사실은 그거는
그 정도 만약에 뭐 제가 자 선생님 저 원장님 전 너무 피곤해요 이상하게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몇 시에 주무셔서 보통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뭐 이러면 저는 3시에 자가지고요 한 9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저도 피곤할 것 같은데 저도 3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면 저도 피곤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저는 3시에 자거나 4시에 자서 대중이 없어요. 대중 없이 일어나요. 그럼 저도 피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걸로 마스킹하기 많이 힘들어요. 원장님 제가 새벽 3시에 4시에 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필요한 거를 많이 없애줄 수 있는 영양제를 주세요. 뭐 글루타치온 뭐 이런 게 좋다던데 그런 영양제를 제가 주사를 맞고 싶어요. 뭐 처방받고 싶어요. 이러면 가장 기본은 수면을 먼저 교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커버하기 힘들어요. 금연이나 금주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무 기본이어서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거를 하면서 다른 거를 커버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히 부부분들이 커플이 이제 오시면 항상 싸우세요. 이렇게 진료실에서 저를 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교수님을 두고 이제 이 남편이 담배를 안 끊어요. 술을 맨날 먹어요. 교수님이 좀 뭐라고 해주세요. 원장님이 좀 뭐라고 해주세요. 막 항상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진료실에서 막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술 마시면 안 되죠? 원장님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쵸.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당연히 술은 당연히 끊는 게 좋고 막 줄이셔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뭐 중년 부부분들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30년째 막 담배를 피고 있어요. 남편이 30년째 막 술을 막 엄청 자주 먹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달라지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제 3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으셨고, 그런다면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으시죠.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이제 남편이 물론 담배 피고 술 드시고 이런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 그런 게 당연히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안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부인분의 정신건강이라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2021년 새해 그런 건강관리법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봐 금연에 하라 그랬잖아. 금주 하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로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 암이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로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를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건강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려고 지키는 건데 그거를 지키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소용이 없습니다. 흡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맨날 저희 뭐 비욘디 뭐 저한테 커뮤니티에 이제 문의 주시는 거나 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묻는 것들이 선생님 저 흡연자인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비타민 A 먹으면 안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답변 드렸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다도 써놨는데요. 이제 흡연자가 이제 비타민 A를 먹게 되면 안 좋다. 비타민 A를 먹으면 오히려 폐암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TBC 스터디라고 해서요. 알파 토코페롤 베타 캐로틴이라는 스터디고요. 이 굉장히 대규모의 스터디였어요. 이게 핀란드 쇼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이제 이거를 이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랑 베타 캐로틴, 비타민 A를 얘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오히려 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개 군을 대조군과 비교를 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비타민 A를 먹었던 베타 캐로틴을 챙겨 먹었던 사람들에서 폐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 50세 이상 흡연자 중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흡연 남성 중에서. 그래서 이게 핀란드 쇼크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흡연자에서 비타민 A 먹으면 폐암 더 걸린다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A 먹으면 안 된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연구가 그렇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 ATBC 스터디가,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A를 흡연자
에서 이제 사용하는 걸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량을 사용했어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3만 IU가 넘는 양의 베타캐로틴을 먹였고 3만 IU를 복용한 그런 그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이제 50세 이상 남성 흡연자에서 폐암 발병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3만 IU라는 거는요. 저희가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이 3,000 IU고요.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걸 먹었을 때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10,000 IU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는 사실 이런 ATBC 스터디도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는 사실은 그 권장 섭취량 3,000 IU 이상의 비타민 A, 3,000 IU 이상의 제품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들 중에서 비타민 A가 5,000 IU 정도가 이제 들어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 3,000 IU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 섭취량이 10,000 IU라는데 과연 이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5,000 IU짜리 제품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A는 3,000 IU가 그 권장 섭취량은 맞고요. 다만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BC 스터디 같은 경우는 3만 IU를 넘게 그 복용을 했고 50세 이상 남성 흡연자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그냥 시중에 있는 멀티비타민 중에서 그런 그 적정량이 들어있는 제품을 복용하는 걸로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뭐 비타민 A 그렇게 비타민 A가 뭐 5,000 IU가 들어있는 제품을 임의대로 뭐 하루 용량을 늘려서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트레티노인 계열이 있어요. 로아큐탄이나 이런 것들, 비타민 A 계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눈 영양제 같은 것도 지아잔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은 그 베타캐로틴과 같은 캐로티노이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막 눈 영양제로 지아잔틴이나 뭐 루테인이랑 그걸 많이 고용량을 먹으면서 또 비타민 A가 꽤 많이 고용량 들어있는 걸 먹으면 캐로티노이드 계열을 너무 많이 먹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이에요. 이게 하루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방식이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종교가 단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저와 저희 남편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했고,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요즘에는 사실 명상은 어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히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멈추고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 내쉬고 하는 그 숨소리에 집중을 하는 방식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주고 굉장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은근히 5분에서 10분이 굉장히 깁니다. 내가 5분 동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5분에서 1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다 보면 맞다 그 환자 뭐 해야 되는데? 한다든지 맞다 집에 뭐 빨래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야 지금 다시 명상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해서 호흡에 집중하다가 맞다 그거 환자 뭐 하라고 그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안 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 안 되는 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근히 내가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내 머리를 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굉장히 내가 내 뇌나 이런 것들을 혹사시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명상이 굉장히 막 높은 단계 레벨에 이르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말로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내 뇌를 쉬어주고, 내 감정을 쉬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빠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내용을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명상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암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정상세포와 달리 이제 그런 DNA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된 세포들은 그 에이파토시스, 세포 사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죽어줘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 세포들이, 손상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하는 것이 바로 암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손상된 세포라는 것은 DNA 데미지가 일어난 것들이고 이런 데미지를 유발하는 것들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발암물질, 카시노젠, 인플라메이션, 염증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바로 유발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항산화 효과, 흉산화 효과 하는데요. 이 항산화 효과라는 건 아까 말한 산화 스트레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산화 스트레스, 자유 라디컬, 또 활성산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 말은 이제 이름이 산소지만 활성산소는 좋지 않은 애예요. 산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자유 라디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이 세포 안에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전자를 데미지를 유발을 시키는데 이런 데미지가 유발된, 손상이 유발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바로 암이 생기는 거고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산화 스트레스는 제가 그때도 지난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극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또 심리적 스트레스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PPT인데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중복되는 항산화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본인이 벤포사이아민, 에나시시스테인, PQQ, L아르기닌, 아스타잔틴, 셀레늄, 유비퀴놀, MSM, 리보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알파리포산을 먹고 있고 루테인과 커큐민도 복용 중이었으나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산화의 효과를 위해서 이걸 드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조절되는 그런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교감신경, 이런 뭔가 사람을 평온하게 하는 부교감신경, 동공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은 뭔가 사람이 릴렉스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뭔가 얼럿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게 되면 이런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는 소화관의 운동 같은 것들이 억제되고 막 하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불면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교감신경,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이렇게 항상 늘 항진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된 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본인의 어떤 치료법, 본인의 어떤 훈련법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을 릴렉스 시키고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뭔가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항상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체중 감소가 유발된다.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팔 운동 같은 거는, 이 팔 근육 같은 거는 수의근이죠. 수의근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수의근들은 제가 뇌에서 내가 팔을 접었다 폈다 할래 라고 하면 접었다 펼다를 할 수 있죠. 신경이 이렇게 가서. 그런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연결된 신경이에요. 그걸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화를 빨리 시켜, 지금 소화를 시키지 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나요? 왜냐면 위라든지 이런 근육들은, 위나 이런 것들이 근육 운동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제 수의근이 아니에요. 불수의근. 그러니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로 씹는 거는 이런 저작근으로 하는 소화 작용은 이렇게 내가 씹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씹으면 뇌에서 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위야 운동을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이런 거를 바로 이런 불수의군이 바로 조절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교감신경은 사람이 뭔가 예민하게 얼럿하게 뭔가 급한 상황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릴렉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해야 될 때도 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불면 잠도 안 오고 두근거리고 체중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한 그런 실천한 거로는 바로 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뭐 교감신경계 항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항상 항진되어 있으면 스트레스 반응, fight or flight 반응으로 인해서 코티졸이 분비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부신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코티졸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상 피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지난번 기능학 플러스 제가 방송한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너피스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저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 저도 진짜 모든 과의 교수님들이 저한테 붙고 모든 것들을 막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각종 치료를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가장 효과가 있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는 명상이었거든요. 이게 명상 말고도 본인을 릴렉스하고 본인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것들을 조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이런 명상도 좋아하고 또 뭐 요가도 좋아하고, 그리고 책 읽거나 라디오 듣고 반신욕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꽃을 본다든지 식물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물론 이게 명상은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예를 들면 주사나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텐데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처음부터 10분 하는 거는 은근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거의 못하세요. 그래서 한 5분부터, 그런 요즘에는 어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무료 어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은 뭐 6분, 7분, 8분, 9분 이렇게 하루하루씩 늘려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10분만 본인한테 투자를 해서 이거는 뭐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좀 생각을 스탑하는 거를 좀 한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펑셔널 디지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끝없는 생각을 하시고 불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끝이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려고 누워도 맞다, 뭐 그거 일 안 했는데, 맞다, 이거 뭐 챙겨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컨트롤러적인 성격, 뭔가 지배적인 성격, 이걸 내가 다 내 손으로 다 컨트롤하고 그 상황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많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그럼 뇌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명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내 뇌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5분이나 10분 정도만 뇌를 쉬게 해주는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명상이 꼭 가부좌를 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도 시행하고요. 걷기 명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건데요. 이것도 명상도 저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신욕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맛집을 방문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로마 오일 같은
좋은 향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 해소가 담배 피고 술 먹어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돼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이제 그거는 왜냐면 이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라는 말은 나 자신한테 잘해주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나 자신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한테. 저도 그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한번 건강이 엄청 안 좋은 적도 있었고 그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완전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너무 내 자신한테 잘해주질 않았던 거예요.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환자들 치료하고 막 이러느라 나는 잠도 못 자고 나는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나 자신한테 잘해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주부분들도 있고 막 이럴 텐데요. 제발 주부님들이 혼자 밥 먹고 할 때도 예쁜 그릇에 담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편이나 뭐 자녀분들한테는 엄청 예쁜 그릇에 막 음식도 좋은 거 주시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막 잘 좋은 거 챙겨주고 막 영양제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거 드리고 하면서 본인은 한테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그냥 물 말아 드시고 막 이러고 귀찮다고. 나 자신한테 2021년에는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방법을 꼭 하나씩이라도 몇 가지씩이라도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아껴주고 잘해주는 거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침구류나 이런 거를 좋은 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불 같은 것들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은 옷이나 이런 것도 저는 옷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요. 진짜 안 사고 막 이러는데 대신 오히려 집에서 입는 그런 잠옷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거 써요. 왜냐면 누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 자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내 피부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내 피부야 너는 내 피부야 너는 좋은 잠옷 입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자.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것도 바르는 것도 남성분들 잘 안 바르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도 맨날 잔소리해서 이제 바르는데 바디로션 같은 것도 내 피부야 오늘 하루도 아주 수고했어 이러면서 칭찬해 이러면서 바디로션 같은 것도 발라주고 핸드크림도 잘 발라주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좀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또 나 자신한테 잘해준다는 거에 하나 또 뭐냐면 본인만의 그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방법인데 사는 게 재미없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잘해주고 나 자신이 재미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제가 성격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주식 하라는 분이 있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하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거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한데. 근데 또 주식 해가지고 진짜 소소한 돈 하면서 재미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주부님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냥 정말 조금만 없어도 되는 돈이다 해가지고 하고 그거 하루에 오르나 안 오르나 이런 거 보는 게 또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노인 환자분들도 사는 게 재미없다 하시다가도 하셨던 분들이 주식 시작하고 나서 너무 재밌대. 막 아침이 막 기다려지고 막 이러신대요. 그러면 저는 잘하셨어요. 그러면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긴다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잘해주고 내가 재밌는 거 많이 하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해요. 저는 라디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저희가 라디오를 진짜 하루 종일 주말에는 하루 종일 듣고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디오를 들으면 제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라디오 돈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라디오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수면위생 교육을 할 때 그 나와 있는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잠이 안 올 때 누워 계시면은 오히려 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나 내일 출근해서 자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또 아직도 못 잤네? 이렇게 하면은 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특히 입면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그 정석이에요. 수면위생 교육에도. 그래서 차라리 뭐 라디오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무드등 같은 것만 켜놓은 상태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때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원웨이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만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웨이 패스웨이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같은 건 안 돼요. 유튜브 본다든지 TV 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TV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은 눈으로도 보고 시각 자극으로도 보고 청각으로 소리로도 보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에서 이제 자극이 오는 것들은 오히려 잠을 깨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에만 자극을 오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라디오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 그 라디오만 들으면 청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 그냥 글만 읽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하도록 이제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라디오 추천드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 어떤 해소법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통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조절하기라는 걸 넣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또 이제 펑셔널 디지즈로 또 많은 것들이 이제 페인 그 통증 환자분들이에요. 만성 통증 환자분들. 그래서 굉장히 만성 통증이 있는데 어딜 가서 자기들 MRI 찍고 뭐 서울대병원도 가고 뭐 큰 병원 어디 용하다는 데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데 자기가 MRI 찍고 뭐 CT 찍고 그러면 다 괜찮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자기는 너무 아파.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의사들은 아니래. 아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말아요. 펑셔널 디지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치료할 게 없어요. 이거는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환자 본인은 계속 아프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통증은 이제 요즘에 그런 의학적인 트렌드로는 어큐트 페인, 그러니까 급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초기에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것들이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것을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생리통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든요. 생리통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냥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또 굉장히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걸 먹어도 되나? 내가 이걸 먹으면은 뭐 이게 먹는 게 안 좋대요. 약 먹으면은 통증 약으로 약 먹으면 나중에 이게 뭐 내성 생긴대요. 뭐 의존된대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어큐트 페인 같은 거를 이제 그 방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바로바로 그 조절을 안 해줬을 경우에 만성 통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이제 서울대병원 가정학과의 박진호 교수님이라고 지금 과장님이시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의 자료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채취를 한 거고요. 만성 통증의 많은 경우가 이제 말초신경의 과민성이 핵심 기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의 과민성, 그러니까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이런 건데요. 특정 통증 자극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아팠는데 요만큼 이렇게 아파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제가 막 이렇게 야 이렇게 해요. 왜? 처음엔 이러겠죠. 그러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왜? 이렇게 하겠죠. 제가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야 왜? 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야 안 하려고 해도 야 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통증이라는 것이 어큐트 페인으로 급성으로 뭔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신경도 이런 통증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이게 점점 악화가 되고 이게 만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의 그런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점점 더 업레귤레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과해지고 이런 것 이제
점점 만성 통증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니까요.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진통제 사용에 굉장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제가 중독이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중독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중독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중독이 이게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중독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어디긴 사람과 아닌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도 하나가요. 중독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독이 거의 없어요. 중독을 본인이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중독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죠. 나 술에 중독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술 중독된 거 아니야.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중독됐지. 세상에 뭐 알코올 중독자 중에 나 알코올 중독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중에 중독자 없어요. 나 담배 중독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중독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것들, 또 진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독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중독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제가 걱정되는 것들은 이런 어큐트한 페인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런 말초신경의 과민성이 발생을 하고 이런 요즘에는 그런 통증이 이렇게 뇌로 가는 그런 시그널 패스웨이가 점점 더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자꾸 통증이 가해질수록 그걸 초반에 안 잡아주면 그러면 자꾸 우리 뇌에서 통증이 아프구나 하던 거를 하다 보면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리통이 이번 달에 이상하게 생리통이 있다? 심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정기검진을 받아야죠. 혹시 내가 막 없던 근종이 생겼나? 없던 낭종이 생겼나? 뭐가 생겼나? 성근증이 생겼나? 이렇게 했는데 진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 생리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진통제를 먹어주면 돼요. 큰 걱정 없이. 오히려 그것이 만성 통증화 되는 거에 더 예방적으로 좋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올 한 해에 막 내가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참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성 통증으로 가는 거를 길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넣었고요. 네 번째는 좌식 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새해 건강관리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새해 건강관리법이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거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새해 건강관리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엄청 대단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좌식 생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새해 건강관리법에서 뭐 이거를 내가 뭐 목표까지 잡고 해야 돼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좌식 생활 계속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계속 하세요. 소파 의자에 앉으세요. 하루에 10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제가 아까 명상도 하루 5분에서 10분 하세요 라고 했죠. 그거 뭐 하루 10분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 없고요. 제가 하루 10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시는 분 잘 없어요. 나는 PT를 받을 거야. 나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올 한 해에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주당 한 번씩 무조건 받을 거야. 나는 뭐 올해는 막 필라테스를 뭐 다니겠어. 뭐 올해는 뭐 내가 뭐를 완주하겠어.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막 엄청 나한테 무리가 되면서 지키려고 한다든지 혹은 무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바로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바로 소파나 의자에 앉으라는 것과 하루 10분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막 우리나라 캡처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막 굉장히 막 이거는 안 봐도 한국인이다 막 이런 글을 제가 보고 너무 웃겼는데요. 한국인들은 소파를 놔두고 다 밑에 바닥에 앉아 있어요. 지금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항상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왜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두고 밑에서 앉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좌식 생활이 굉장히 다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자취생활하고 이러면서 제가 원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원룸 이제 투룸 뭐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소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좌식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지금도 제가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저는 바닥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요. 바닥에 앉았을 때 허리라든지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의자나 꼭 항상 소파나 의자에서 우리 식탁 놔두고 왜 자꾸 바닥에서 상 놓고 먹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상 놓고 먹으면 그만큼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마 이제 그만 상 놓고 그만 먹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 같은 거 들고 옮기고 이런 것들도 그저 굉장히 허리 안 좋아요. 상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 뭐 무거운 거 옮기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상에 이렇게 앉아서 TV 보거나 이럴 때 뭐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좌식 생활하는 거 굉장히 허리나 이런 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무슨 새해 계획을 뭐 이런 새해 뭐 건강 관리 뭐 이런 거 한데 굉장히 의외로 안 실천하시고 의외로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안 하세요. 그러면서 좌식 생활 계속 하시고 좌식 하지 마세요라고 앞바다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런 거 실천 안 하면서 전국의 그런 정형외과 쫓아다니면서 주사 맞고 왜 안 나요? 진통제 해도 안 돼. 나 너무 안 좋아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거를 의외로 느낍니다. 그리고 내 몸의 노화를 인정하라 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올 한 해가 또 이제 새해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노화가 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젊다면 젊고 나이를 먹었다면 먹었는데요. 내가 내 몸이 노화가 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사진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같은 거 의자 두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 같은 걸로.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밑으로 내리세요.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은 이제 다 하부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제발 의자나 이런 걸로 올라가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저희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의외로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잘 치료받으시고 항암 같은 거 잘 하시고 잘 괜찮으시다가 골절이나 이런 걸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뭐 의사들이 낙상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도 밤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도 노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제가 내 몸의 노화를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운전하면 우리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신호가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바뀌려고 하잖아요. 5, 4, 3, 2, 1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막 이제 건너려고 뛰어오세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젊어.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처럼 지금 5, 4, 3, 2, 1 할 때 나 지금 뛰어 건너면 건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몸은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 마음은 되게 청춘인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몸이 늙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서 예를 들면 저는 하일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안 신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구두를 한 33세 이후로 한 2세 이후로 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두나 이런 것들은 내가 20대 때나 하던 거다. 특히 하이ልና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아니다. 내 무릎과 이런 내 도가니가 받쳐주지를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노화를 인정하고 내가 높은 거에 있는 물건 같은 거 내가 막 젊었을 때처럼 다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빠르게 달리면은 횡단보도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드는 거 요거 뭐 예전에는 이거 한 5개씩 들었지 막 이래도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 삐끗하시고 이러시거든요.
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만 이게 내 몸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춘이면 이제 다른 정신적으로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림이 이제 뭐 할머니께서 뭐 새로운 취미로 뭐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글 같은 것도 써보실 수 있고 배우실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실 수 있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 정신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내가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데 막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산후 스트레스만 유발하고 굉장히 내 몸을 아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좌식으로 앉아서 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거 하실 때도 좌식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나이든 나와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늘 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뭔가 나를 너무 푸시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막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당 자전거를 주당 3회를 타야 되고 걷기 운동을 주당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야 되고 달리기 해야 되고 영양제 몇 개씩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목표를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정도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내 마음의 이너피스를 찾는 거에, 그리고 내 너무 항진된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차분하게 해주는 데에 조금 더 이렇게 주력을 하시고,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실천을 하시는 거, 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는 것들로 해서 하다 보면 올 한 해도 조금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